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이 최고 31도에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5도를 기록했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해 월요일 아침 기온도 21도로 다소 높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31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33도까지 치솟아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높아지겠고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오존은 나쁨 예상되고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과 오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경북 남서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낮에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공약했는데 원전과 관련한 산적한 현안들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에너지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태양광, 풍력 등 탄소 중립 산업의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또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 혁신과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지만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한수원이 추진 중인 월성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지역 반핵 단체들이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 감축 정책도 함께 병행돼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월성 2, 3, 4호기 등 노원전을 적극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가야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원전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좀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인 변화들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문제와 함께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도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를 이뤄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만큼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역대급 위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일 텐데요. 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 골목과 아파트 단지를 10년째 지키던 마트 사장인 이진혁 씨는 갈수록 매출이 줄어든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소비의 부진은 소상공인에게도 직격탄입니다. 객수도 약간 줄고 있지만 객수보다 더 심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객단가가 줄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장을 볼 때 자기의 돈에 대한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좀 아무래도 작게 살 수밖에 없고. 매출 부진의 인건비 상승은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더 짓누른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아마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00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유수당이 꼭 포함되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다음 또 4대 보험료를 또 저희가 내야 되는. 거대 온라인 업체와의 차별적인 대우도 지역유통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막는다며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 업체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의미 나는 게 우리는 비닐 같은 걸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업체는 뭐죠? 포장 용기에 보면 비닐이 엄청납니다. 에어백보다 전부 다 비닐이고 그것도 두꺼운 비닐이에요. 정말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도록 그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병 수거도 인건비를 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노력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빈 박스에다가 그걸 다 세알해서 그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돈을 환급해드리고 그걸 다시 저희 모아가지고 또 주류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하냐? 인건비가 다 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은 인건비가 엄청 올랐는데 그걸 대응하고 있죠. 소상공인의 위기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가 골목 상권부터 살려줄 것을 호소합니다. 최근에 건물을 지나가 보면 1층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상가에 빈 사람은 소상공인들이 망해서 나갔겠죠,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 다시 건물주로 영향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다른 업종과의 금융 정책 차별 대우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조업에서는 1%짜리 저리 은행 대출 대줍니다. 유통은 안 해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죄인인가요? 시장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766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 지역 경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해법일 것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황실의 일가가 신라시대 유물 등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지역의 한 대학 교수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물이 빼돌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영남대 정인성 교수는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 토기를 일본의 한 경매 사이트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토기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 9월 경주를 방문한 일본 전함의 기관장인 주지로에게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주지로 기관장과 함께 경주를 방문한 사람은 타카마츠 노미야로 일본 천황의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정희성 교수는 누군가가 기관장에게 토기를 선물로 줬다면 천황의 동생인 타카마츠 노미야에게도 분명히 유물을 줬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던 중 10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타카마츠 노미야가 고분 발굴 중 발견된 유물을 견학하고 대단히 마음에 들어 함대로 돌아갈 때 곽제, 즉 널조각 하나와 유리굿을 여러 개를 헌상했더니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타카마츠 노미야가 방문한 고분은 서봉총이었고 신라의 괴릉을 비롯해 지금의 경주 박물관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봉총 발굴 담당자인 고이즈미가 제출한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문서 어디에도 타카마츠 노미야가 방문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무엇을 주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황족이 와서 신라왕의 무덤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사원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을 적조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황실의 인원에게 선물을 했다라는 것들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카마츠 노미야가 경주 방문 당시 발굴 유물을 관장으로부터 헌상받았다는 내용은 다른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경주 박물관장은 모로가였는데 기사의 한자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모로가는 고관에게 발굴 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헌상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경주 박물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사실은 공식화해서 정식으로 이제 이때 타카마츠 노미야에게 건너간 유물이 무엇이었으며
결국은 어디로 가 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우리의 유물을 어떻게 여기고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100년 전의 기록들을 토대로 100년 전 사라진 유물의 행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주 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를 찾아 전통 인성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특강과 체험을 통해 최부자 댁의 삶의 철학과 공동체 정신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민성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주 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통의 경주공업고등학교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21세기 최부자로 살아가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통 문화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서양을 통해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12대 400년 동안 경주 최부자처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주위의 존경을 받아온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치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과거 최부자 가문이 지켜온 가치와 철학이 지금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겸손하게 살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진짜 부자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고 앞으로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다빈치인 경주 프로그램은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마련한 지역연계 인성 프로젝트인데요.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보문호반 봄맞이 트레킹, 문화재 걷기, 최부자 과객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새롭게 도약하는 만큼 전국에서 모이는 신입생들에게 세계 문화유산 도시 경주의 멋과 미래 기술 인재로서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체험형 인성 프로그램 다빈치 인 경주를 더욱 알차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자신의 좌우명을 생각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지역 문화 자원과 함께 소통하며 인성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다빈치인 경주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신민성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를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지금까지 2,700여 건에 총 72억 8천여만 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 기부와 함께 고향사랑 이음이다 위기부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제14회 울진예술제를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울진 연호 문화센터와 연호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연호공원 특설 무대에서 울진국악협회 공연과 함께 울진미업 작품 전시회, 금강송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또 어린이 사생대회와 제1회 울진음악경연대회, 스마트폰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문대는 총 16만 6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수합 발표한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3,466명, 2% 정도 감소합니다. 또 수시 모집 비중은 91.5%에 달하고 전공별로는 간호보건 분야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복수 지원과 입학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수시 모집에서 한 개 대학에라도 합격하면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를 살필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성인의 경우 53.38점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청소년은 69.77점으로 직전 조사에 비해 2점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역차별 논쟁이나 부정적 콘텐츠를 접하면서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성인 6,000명과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울진군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가정용 감량기는 최대 40만 원, 사업용 감량기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5도를 기록했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해 월요일 아침 기온도 21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1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33도까지 치솟아 더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높아지겠고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과 오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경북 남서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구미는 22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9도, 문경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1도, 문경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2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에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